유학자가 풀어본 천부경 제2강을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2강은 여러분들한테 말하다시피 천부경에 31의 숫자가 나오고 50 여자의 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상수역학으로 따진다 그러면 8개의 상보다도 수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우리가 상이 먼저냐 수가 먼저냐라고 따지는데, 제가 이 천부경을 봤을 때는 상수를 위어를 가릴 게 아니라 벌써 수리로도 거의 6,000년 정도를 거슬러 온다고 본다면은 아마 거의 상과 수가 같이 역학에서 사용되지 않았나,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 시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뭐 고조선 이때 해서 고조선을 단군으로도 보고 또 신화적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단군을 신화로 보는 거는 이 천부경을 알고서부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수리 근거라는 자료가 있고, 또 지금 중국에서 거의 감춰지다시피 했던 유화의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각골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상고시대 때부터 계속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사학계에서는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터부시하는 세력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천부경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단군이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강의를 들면서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하은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하나라 때는 복희팔계, 은나라 때는 문왕의 낙서, 주나라 때는 무왕이 단사, 효사 이런 걸 이제 붙이고 했다고 해서 64개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의 역으로다가 주역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천부경을 알고 나면은 지부경이 주역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게 확증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주역이 어떻게 따로 중국에서만 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천경과 지경을 분명한 선을 가지고 안다면은 주역이 바로 중국에서 있는 주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나중에 서서히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청나라 때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요하 문명이라고 그래서 지금 산동 그짝으로 알고 있는데, 홍산 문화라고 그래서 옛날에 청나라 말에 한약방에서 뭔가 소 뼈하고 거북 껍데기에서 글씨가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한약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한약재로 썼는데, 거기에서 뭔가 누가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써 있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각골문이라고 그래서 거북점을 치고 또 소뼈에 또 써 있는 것도 다 이 점을 친 흔적의 글이라는 게 이 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중국하고 역사가 맞는 것이냐 그랬더니 사학계 연구로다가 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단군 역사의 우리 민족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앞으로 계속 발굴돼서 중국에서는 아주 연구를 하지만, 걔들은 뭔가가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민족이 원나라 때는 몽고족이 가서 나라를 다스렸고, 거란족이 가서도 또 남송 때는 거란족이 쳐들어간 적도 있고, 또 청나라는 또 이 만주족이 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것을 자기네 문명처럼 융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문화가 동북공정에 뭐 같이 섞여 들어간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천부경만 이 81자에 대한 역에 대한 저 상수역이라고 보다도 수리역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지금 발견되는 각골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감히 자기네들 한족 거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지금 문이 바로 이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이 천부경이 상보다도 수리로다가 갔기 때문에 상은 그 당시에 복점입니다. 복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북이 등뼈에다가 글을 쓰던 뭔가 음양관계를 나눠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금이 나옵니다. 금이 나오면 그 금의 방향을 가지고 점을 친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복점이라고 봅니다. 복점. 이 복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바로 지금 발견된 글을 갖다가 각골문이라고 하지만, 이 천부경에서는 엄연히 내려오는 그 글을 녹두문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그 각골문이 사슴뿔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그래서 이 한때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 천부경 원본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무자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그하고 한일자는 그냥 이렇게 한일자로 써 있지만, 이 글자가 일시 무시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저는 이거를 녹두문이라고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약간 사슴뿔처럼, 머리에 사슴뿔처럼 같이 각골문이 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부경을 갖다 녹두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근사치 서로 다른 말은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서로 그 합의되는 건데, 이 각골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나온 그 최근에 청나라 말에 나온 거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그 거북갑자나 소뼈 같은 데서 써 있는 글이라고 그래서 그냥 각골문이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천부경을 전해오는 말에서 이 고려 때 기록으로 봐서는 녹두문이라는 말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녹두문이 더 좀 운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부경을 알다 보면 참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저 처음에는 이게 복점으로 갔지만 후에는 천부경 이제 수리로다가 뭔가 더 그 우주 만물 자연에 움직이는 모든 형상을 갖다가 수리로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천부경이라는 그 경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천부경 그 천의 삼과 지의 이라는 삼분법과 이분법에 대한 나눔으로다가 글을 저기를 한 것이 서의라고 그래서 시초 대연소 50개에서 하나를 빼고 49개로다가 수리로다가 이 점을 치는 그 원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게 우리가 보면은 그냥 뭐 50개만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그 원리는 서양의 피타고라스보다도 500년이 앞선 우주 천측하는 우리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비상경이라고 있는데, 그 주비상경이 여러분들 그 천측을 관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비상경의 그 이론을 보면은 이 대연수 50을 가지고 관측을 합니다. 50. 그 안에 원 안에 이 360 원의 형상에서 수리로 먼저 풀어나가는데, 그게 바로 주비상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부경의 571이라는 마지막에 571 묘연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 571 묘연이 바로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우주 자연을 측량할 수 있고, 복희씨, 저 문항씨, 역에 내려오는 거, 또 기장역, 연산역, 우리가 모르는 지금 정역, 일부 선생의 정역 8개도 다 이 571로다가 규명이 돼야만이 그것이 뭔가 수리상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천부경은
31자라는 그 수리가 있어요. 31개라는 수리가 있는데 이 수리의 의미로다가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경 30일이라는 이 수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손에 이 열 손가락 있잖아요. 이 열 손가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이 수로다가 우리가 민만수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이 열 손가락에 있는 그 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경이 이 천부경의 수리를 안다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그 역학을 보는 눈은 여러분들 그 수리로다가 역학을 보는 눈은 아마 그 8가지 몰랐던 것을 누구한테 가서도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그런 정도의 남을 지도할 정도 역에 대한 거를 보는 눈을 더 큰 틀로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난 분명히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상과 수를 볼 때 상도 알아야 되고 수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점치는 복서 부합을 그러니까 복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상도 잘 알아야 되고 수도 잘 알아야만이 그 미래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극수지례 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의 최대치의 글을 나온 수를 알아야만이 거기서 점괘가 나오듯이 여러분들 이 점이라는 게 그냥 뭐 치는 게 아닙니다. 수의 마지막 아주 그 공경과 정성의 마음으로 진짜 그 극수를 빼내야만이 거기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8가지 왜 8가지 그 점을 쳤겠습니까? 미래라는 그 불확실을 그래도 최대한 수치로 뽑아내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에는 거북점 같은 거는 불에 태워서 갈라지는 거로다가 봤기 때문에 그 갈라지는 거로 보는 거를 갖다가 이게 복자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걸로 했지만 나중에 이 수에 와서는 아주 정확한 미래의 예측을 갖다가 수리로다가 풀기 때문에 천부경에 나오는 수리를 안다고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여러분들 그 인정하게 되고 이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세계에 그 터부시하는 그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여기서 그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역학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래서 주나라의 주역의 64계상과 설시국예라고 그래서 주나라 주역은 64계상과 설시국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주나라에 오니까 일천권,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오순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에서 이 8개의 그 8개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개를 위아래로 그러니까 6개의 이 개를 그려놓고 이거로다가 뭐 음양을 갖다가 배합을 해서 엮어놓은 것이 바로 64계상입니다. 그래서 64계상을 가지고서로 그 50의 시초점에서 하나를 빼서 49개로다가 수리를 풀어내 가지고 이 계상에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건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수리상으로다가 우주 측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리를 풀어가면서 하는 거라는 그 수리 주비상경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 무슨 저 동전 던져서 하고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초의 그 정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다면은 공자님이 왜 50이 하격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초점이 뭔가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개 빼가지고 뭐 자기식대로 풀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게 너무 좀 그 당시에 그 혼돈이 왔는지 공자님이 그래서 뭐 단전, 상전 상하, 뭐 계사전 상하,
뭐 해서 뭐 12개를 진 거 아닙니까? 그 12개를 진 저 주역의 그 후편을 보다 보면 공자님이 거기에 거의 이 동양 철학인 역에 대한 그 아까 그 철학을 그 역을 보는 그 철학에 대한 그 저기를 다 그 개사전에서 12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개를 또 쉽게 보려면은 쉽게 공자님을 또 이해하려면 이 천부경을 알으면 엄청이 쉬워집니다. 거기에 공자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분명히 삼천 양지라 삼천양지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사전에. 그래서 삼이라는 것은 하늘이요. 여러분들 삼은 하늘이요. 이는 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후에 이 삼이라는 거와 땅이라는 의미를 주역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천경을 잊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부경을 알고 나면 이 주역을 보는 눈이 또 엄청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자님의 그 12기라는 것이 결론은 주역을 부연 설명, 더 좀 더 뭔가 혼란이 안 오게 더 보는 눈을 더 해서 단전상하, 상전상하에서 이제 이 12기라는 거를 줬는데 뭐 이것을 뭐 공자님이 혼자 한 게 아니다. 뭐 후에 또 뭐 한 거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록상 공자님이 12을 줬다고 그러면 공자님이나 하니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은 내려오다 보면은 그 공자님은 뭐 무국을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자님의 이 개사전이나 이런 12을 보다 보면 공자님은 벌써 무국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360이라는 수를 그 역으로다가 우리 역으로 다 알고 계셨다는 거는 이 360이 또 결론은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10이나 뭐 0이 꼭 공이라는 것만 그 알다 보니까 공자님이 뭐 무국을 몰랐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 강의를 보다 보면 공자님도 무국을 알았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가 이 공자님이 무국을 몰랐다라고 말한 분이 뭔가 12을 몰랐다라고 무국을 몰랐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당시에 유학자로서 자리로 서 있기가 참 비난으로다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선조 말에 발을정 역력을 쓴 주역 역자의 그 역을 쓴 정역을 지으신 일부 기망 선생이 계십니다. 그 일부 기망 선생님은 논산분으로 정역을 지으신 분인데 이 정역을 봐야만이 또 천부경을 보는 눈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정역의 이론이 이 천부경 이론이 다 정역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 선생님이 천부경을 안 보셨는데 이런 그 상수역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에 정역을 지셨다는 건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이 저도 그 높게 일부 선생님을 인정해서 제가 일부 선생님 또 양촌 그 논산 양촌이라는 곳에 일부 선생님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한테 그래도 하나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 그 훌륭하신 분들은 좀 찾아가서 공경의 예의를 표하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또 남기고 가신 어를 받는다는 것이 또 그런 예의가 있으니까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천부경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뭐 최치원 선생님의 사당이 있는 그 무성서원에 가서 삼배를 드린 이유도 그거였고 또 여기 일부 선생님 논산 그 양촌에 찾아가서 삼배는 안 드리고 제가 그 산소를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공경의 예의를 표하고서로 그래도 어쨌든 후대뿐이니까 그래도 여기 산소가 있구나 해서
좀 둘러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산소 한참 좀 밑에 그 예초기로 다 풀 깎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일부 선생님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손이라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 산소를 둘러보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좀 범상치 않게는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초기를 내려놓고 나보고 차라도 한 잔 먹고 가시라고 한 80 노객이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서로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일부 선생님에 대한 거를 알고 왔다는 그 자체로다가만 해도 정선이라는 분은 아주 고마워하면서도 저를 참 나이는 좀 밑이지만 참 대단한 무슨 역술인 뭐 역에 대한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우연히 천부경을 접하고 하다 보니 정역이라고 쓰신 그 일부 선생님을 또 접하게 돼서 이 천부경을 알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 또 알게 되고 또 일부 선생님의 그 글을 좀 뭐 어려운 글인데 보다 보니까 천부경을 좀 이해하는 데 좋아서 제가 이 선생님의 그 고마운 표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하면서 고마워하시면서 저한테 그 일부 선생님의 그 대역서를 쓰신 친필은 아니고 증손이 이렇게 자기가 손수 그 정성스럽게 쓴 그 대역서의 글을 한 장을 저한테 선물로 줘서 제가 그걸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역서의 일부 선생님이 그 대역서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제라 역지 위역이요 역자는 역이 무역이면 무성이고 무성이면 무역이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일부 선생의 정역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뭐냐면은 그 약간 지금 우리 신흥 종교들이 바라는 개벽 사상 있지 않습니까? 그 후천 세계와 미륵 세계가 열린다. 이걸 지금 많이들 저기를 하는데 그걸 수리로다가 정역에 표시한 분이 바로 이 김일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저 미륵 사상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불교에 뭐 또 증산 사상 뭐 이런 분들은 이 일부 선생의 이 정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부 선생님이 거기에 표현한 것보다도 사실은 이 천부경하고의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일부 선생님 글을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일부 선생님이 여기다 강조하신 게 일부 선생님은 이 책력을 후천력이라고 해서 후에 지구도 지축이 쓰고 또 우주에 무슨 만유가 변화가 와서 지축이 쓰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는 365 뭐 윤달 끼고 하는 이런 거가 바뀌어서 360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 후천역까지도 만들어 놓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갈 적은 아니고 그건 또 미래의 역이 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일부 선생님이 논하신 도역 생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 아까 뭐 저 1에서 10으로 가는 거는 역생도성이라고 하고 10에서 1로 내려가는 거는 도생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부 선생님만 톡톡하게 그 수리를 그 반본 수리를 갖다가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천부경에 여러분들이 잘못 보는 글이 이 본자입니다. 본자. 그래서 이 본자의 해답을 도역생성 원리에서 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천부경 강의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이 본자를 근본으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본. 예?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이 본자는 바로 천부경에서 뭐냐면은 원시 반본으로 봐야 됩니다. 반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나중에 이걸 하시다 보면 뭐 저한테 따질 것도 없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일부 김항 선생님의 상수역의 그 깊으신 의미를 여기서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은 일부 선생님도
일부 선생님도 상수역학에서 아까 지금 내가 했듯이 역수가 성인의 지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아까 그 책력 이제 일부 선생님은 뭔가 지축이 서서 후천세기가 뭐 예를 들어서 360으로 가니까 아마 후에 이 달력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그 아마 그 당시에 큰 혼돈의 세계가 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저 종교 차원에서 얘기고 이제 이 풀어나갈 거는 일부 선생님은 역은 역야라는 말이지만은 역은 또 역야라는 게 바로 이 달력에 대한 그 책력을 잘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공간을 갖다가 잘 표현을 못하면은 성인 반년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 정도의 반년이 가려면은 우주 만물에 움직이는 이 시공간의 역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주역의 역수가 아니라 저 책력의 역수를 또 알아야만이 성인 지도에 간다라고 일부 선생님이 천명한 게 바로 정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1강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